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미처 몰랐던 위대한 발명 이야기를 배달하러 온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아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차가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저희도 애들이 무섭다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울어요. 예, 여러분 바람 조심하시고 주변에 좀 날아갈 물건들 있다면 좀 단속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류의 지식혁명을 이끈 또 지식 독점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는 인쇄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발명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를 더 멀리 더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발명품입니다. 네. 명절이나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 녀석 없으면 아예 출발을 못하죠. 바로 자동차의 신발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 야, 타이어 하면 뭐 검고 둥근 고무 덩어리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자, 이 고무 덩어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이 됐을까요? 네, 타이어를 이야기하려면 그 조상격인 바퀴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을 꼽으라면 항상 바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당시 인간의 발명품이 자연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바퀴는 인간의 완전한 창작물이었습니다. 혹시 바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실까요? 글쎄요. 근데 뭐 예전에 저 공부하다 보면 동굴 벽화 같은 그런 데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통나무를 굴리는 데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 최초의 바퀴는 무려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짐을 옮기는 굴림대였지만 점차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원판 형태가 되었죠. 하지만 이 원판 바퀴는 너무 무거워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인류사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데 바로 바퀴살이 등장합니다. 오, 바퀴살이라고 하면 왜 자전거 바퀴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 살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튼튼함을 유지하게 만든 거죠. 덕분에 이제 전차가 전장을 누비게 되었고 인류의 이동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차감의 문제였는데요. 네. 이제 바퀴가 가벼워져도 여전히 이제 딱딱한 형태의 나무나 쇠였기 때문에 지면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타이어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퀴가 인류에게 이동을 선물했다면 타이어는 그 이동을 안락함으로 바꾼 거군요. 자, 타이어. 그 타이어란 이름도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타이어는 피곤하다는 뜻의 tired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 이제 옛날 바퀴는 지면과의 충돌로 발생하는 충격이 온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퀴 자체도 쉽게 망가졌었거든요. 당시에는 마차 한 번 타는 게 엄청난 고역이었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바퀴에 고무를 입혀서 바퀴와 인간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의미로 타이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렇군요. 이름부터가 피로 해소였군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보면 복잡한 무늬나 홈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네. 이건 뭐 단순하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타이어에 파인 이 홈을 전문 용어로는 트레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배수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제 비 오는 날 타이어에 홈이 없다면 물기 때문에 아주 미끄럽겠죠. 네. 이제 비가 오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는 물막이 생겨서 차가 물 위를 떠다니는 듯한 수막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타이어의 홈들이 배수로 역할을 해서 물을 옆과 뒤로 빠르게 짜내버립니다. 그래서 1초에 수십 리터의 물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타이어가 지면에 딱 붙게 만드는 거죠. 네. 일종의 타이어 홈이 자동차용 물길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타이어가 많이 닳아서 홈이 얕아지면 배수 기능 저하로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거겠죠. 오, 이유가 있는 홈이네요. 예, 타이어 홈 주기적으로 관찰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어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빵빵한 그런 형태의 타이어였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요. 초기에는 찰고무 덩어리인 통고무를 썼는데 네. 무겁기도 하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인상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 현대식 공기압 타이어를 만든 사람은 타이어 기술자가 아니라 영국의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이었습니다. 오, 동물들 고쳐주는 수의사. 네. 수의사가 타이어를 만들었다고요?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는데요. 네. 1888년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딱딱한 이제 통고무 바퀴 때문에 머리가 울리고 아프다면서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 던롭이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안 아프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고무 튜브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바퀴에 감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아들의 통증을 없애주려던 아빠의 마음이 전 세계 이동수단의 역사를 바꾸게 된 거죠. 저 아들을 위한 마음이 승차감 혁명을 일으켰네요. 야, 그런데 선생님, 이 타이어의 쓰임새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엉뚱한 곳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자동차 역사에는 아주 기발하고 유쾌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회전하는 타이어 범퍼였습니다. 이제 1959년 프랑스 발명가 자크 제렉이 만든 르노 도핀이라는 차를 보면 앞 범퍼 자리에 예비 타이어를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장착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 타이어가 주행 중에는 이제 빙글빙글 이제 회전까지 했다고 하네요. 오, 범퍼에 타이어를 달아서 돌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꽤 과학적인 이제 접근이었는데요. 네. 바로 충돌 에너지 분산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차가 장애물에 비스듬히 부딪혔을 때 범퍼의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차체를 옆으로 이제 튕겨나가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즉 이제 정면으로 이제 쾅 부딪히는 에너지를 회전하는 힘으로 바꿔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 보행자 안전 문제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안전을 향한 당시의 혁신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야, 기발하네요. 그 충돌 시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공기압 타이어가 왜 그렇게 편안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파스칼의 원리 덕분인데요. 통고무는 충격을 받은 부분만 찌그러지면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공기압 타이어는 내부의 공기가 충격을 모든 방향으로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킵니다. 네. 마치 이제 소미불 위에 앉은 것과 대리석 위에 앉은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자동차는 더 빨리 달리면서도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공기가 이제 충격을 전방위로 나눠 갖는 그런 거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타이어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거든요. 네. 타이어는 왜 항상 검은색일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고무의 원래 색은 우윳빛 흰색인데요. 네. 그래서 초기 타이어도 흰색이었죠. 그런데 이제 타이어에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 가루를 섞으면서 검은색이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예쁘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고무의 내구성을 10배 이상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가루가 이제 고무 분자와 결합하면 마찰열을 이제 잘 견디게 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고무가 삭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은색은 타이어가 이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를 견디기 위한 일종의 이제 생존 색상인 셈인 거죠. 그렇군요. 디자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었군요. 자, 그러면 뭐 나날이 또 기술이 진화하는 이 시대에 요즘 어떤 타이어 기술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공기 없이도 달리는 비공기압 타이어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벌집 모양의 특수 구조물이 이제 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못에 찔려도 펑크 걱정이 전혀 없고요. 폐타이어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친환경적인 이제 발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타이어 진짜 단순한 고무 덩어리가 아니라 과학과 또 말씀하신 사랑의 결합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관련해서 또 청취자분들께 정리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비싼 차도 타이어가 부실하면 무용지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삶도 원대한 꿈만큼이나 그 꿈을 지탱하는 발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타이어도 중요한데 오늘 퇴근길에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한번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감투 그 이제 모자가 다 보인다면 이제 배수로가 수명을 다했다는 뜻이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 신발 상태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빠의 사랑부터 회전하는 범퍼 이야기까지 타이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도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신박한 발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아들의 통증을 지우고 또 승차감의 자유를 선물한 발명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죠. 015B 수필과 자동차. 네, 오늘 이도연 선생님과 함께 타이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4600번님께서 근데 타이어는 검은색이 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무가 이제 원래 우윳빛 흰색인데 이게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그 탄소 가루를 섞으면서 검은색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뭐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이게 뭐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하얀 타이어 생각해 보면 뭔가 그림이 좀 안 나오긴 하죠. 자, 의견 감사합니다.